진짜 심각하다. 여기 항상 꽉 차 있거든요. 이 야장이 없어졌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저 봐봐요. 저 간판도 저 불 나가가지고 초자.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한가한 느낌인데. 원래 금요일 이 시간대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갱리단길을 먼저 가볼 겁니다. 여기는 갱리단길을 가기 전에 있는 웨딩거리, 웨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이고, 제가 제일 탐내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이 세탁소. 여기가 다 이렇게 이 갱리단길과 웨리단길을 잇는 이 포인트에 딱 이 세탁소가 있단 말이죠. 여기가 아주 제가 볼 때는 갱리단길과 웨리단길을 이어주는 중심에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가게도 만석인 편인데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요. 작지만 감성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가게들이 웨리단길에 많고, 이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저쪽은 갱리단길, 이제 이쪽은 웨리단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상권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게 만드는 일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갱리단길의 고객층과 웨리단길의 고객층이 확실히 이제 좀 구분돼서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쪽을 좋아하는 고객들, 부류가 좀 나뉘어지는 느낌이에요. 갱리단길은 웨리단길에 비해서 연령이 조금 다소 낮습니다. 자, 갱리단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여기 갱리단길. 정말요? 이 거리로 오는 거 저녁에는 처음이에요. 전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시죠? 저 3년. 전주에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지금 여기가 처음이라고? 야근하는 팀원들 있죠? 그분들 항상 모시고 오는 가게 이제 효자막창. 여기 자주 옵니다. 야근에 지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끼리 와서 먹기에 정말 좋고, 저 정말 좋아요. 맛있어요. 매장이 많네요. 맞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느껴졌지만 맥주집들 이런 것들 많아요. 초입부터 이런 가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 동네가 어떤 느낌인지 초입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마트,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슈퍼마켓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술에 취해서 술을 깨기 위해 아이스크림과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를 사 먹으러 오는 굉장히 중요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가 갱리단길이 10년 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었을 때 사실 전 이 가게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이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간판도 전당포, 느낌이 너무 좋은 이 건물. 근데 사람이 하는 매장은 영업을 오늘 안 하고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돌아가는 매장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금요일 밤이잖아요. 요즘에 생기는 상권들이 뭐 땡땡땡 리단길이다, 무슨 리단길이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5년, 10년 이상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전국에 생긴 수많은 땡땡 리단길들, 생기기도 빨리 생겼지만 사실 빨리 좀 쇠퇴하는 경향이 좀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특별한 테마나 주제가 없이 가게들이 채워진 것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웨딩거리 위에 만들어진 웨리단길은 사랑을 주제로 한 좋은 서비스들, 경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로 큰 기준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상권이 아니라 저희는 여행지, 관광지로 좀 더 키워나가고 싶은 바람들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전국에 있는 땡땡 리단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맛있는 맛집, 유명한 디저트 가게 이런 것들이 좀 무분별하게 생기다 보면 이 트렌드가 빨리 지거든요. 디저트도 빨리 지고. 와, 이 집도 원래 장사 되게 잘 됐는데 여기도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오뎅을 파는 오뎅바, 여기 사람이 항상 많았거든요. 오늘은 좀 한가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냥 이거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 여기 항상 꽉 차 있거든요. 시간이 아직 너무 일러서. 근데 지금 7시 넘었는데요? 그렇죠. 오픈부터 좀 꽉 차 있었는데 상권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권 자체의 유도인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여기가 야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10년 전에 갱리단길이 막 활성화될 때 여기가 완전 핵심 장소였단 말이에요. 야외에서 맥주도 먹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약간 종로의 만선호프나 종로 3가의 포차처럼 여기서 야외에서 술 먹으면서
가끔씩 뭐 헌팅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야장이 없어졌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아직 폐기물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1, 2주 사이에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상징적인 장소가 문을 닫았다는 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한 달 뒤에 다시 와보는 걸로. 여기도 되게 감성적이게 잘하는 곳인데 삼겹살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인가?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가본 적이 없는 골목길인데 저 집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외부의 외관, 간판만 봐도 아, 이 집이 맛집이구나 아니구나 좀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아, 여기 감성 너무 좋다. 여기 특수 부위를 팔고 있는 생고깃집인가 봐요. 전 진짜 궁금한 게 네. 스티커 사진 자주 찍으세요? 저도 살면서 지금 한 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저게 술 먹으면 무조건 찍더라고. 근데 젊은 요즘- 친구들이랑 회식하면은 꼭 저기 가던데. 오, 술 맞아. 취해서. 너무 많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골목마다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의 규모의 이 코너 자리에 이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매출이 나온다는 얘긴데 너무 월세도 딱 비싸 보이는 자리인데 그 정도로 매출이 나올까? 이쪽이 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죠. 이 갱리단길의 터줏대감 저 봐봐요. 저 간판도 저 불 나가가지고 초자 시그니처 메뉴가 소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3-4번 정도 와본 것 같아요. 이런 가게들이 트렌드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권에 잘 되고 못 되고에 흔들리지 않는 저런 오래된 꾸준한 단골을 확보한 가게들이 상권에 사실 만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웨딩거리 쪽은 저런 오래된 가게들이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오래된 가게들은 소비자들이 저런 오래된 가게를 찾아오는 거지만 저렇게 스토리나 명확한 오래된 지역의 로컬 맛집으로 이미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면 사실 소비자들의 니즈를 계속 파악해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여길 봤으니까 제 사람이 이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전주의 갱리단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땡땡 리단길들이 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갱리단길은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고객들이 이제 피로도가 조금 쌓여서 살짝 새로운 상권을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갱리단길이 조금 유동인구가 줄었지만 그 유동인구가 길 건너 외리단길로 이어져서 그쪽이 현재 전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하다고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 낮에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권이고요. 외리단길은 지금 막 이제 형성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어떤 가게가 딱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외리단길도 밤에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왜 그러냐면 전주 한옥마을에 여행 오는 여행객들이 밤에 한옥마을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회사들,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한옥마을에 오는 여행객들을 위한 밤 놀이를 만들게 됐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블렌딩바 같은 공간들이 나온 건데 그래서 외리단길은 전주 여행 온 여행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밤에 즐길 수 있는 술집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리단길은 술집으로만 가면 안 되고 낮에도 즐길 수 있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좀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유명한 또 가게들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방송이 돼갖고 낙수효과라는 게 항상 있죠. 그 가게로 사람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와서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적성 없는 2차 가게, 3차 가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낙수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바로 이 삼겹살집이 여기는 사실 원래부터 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가게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많이 왔었는데 분위기에 취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시면은 많이 와서 식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갖고 있어야 될 포인트랑 술집이 갖고 있어야 될 포인트랑 카페가 갖고 있어야 될 포인트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전집을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 모든 전이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전집이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가맥집이 있더라고요.
전주는 감액을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전주 감액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는데 슈퍼마켓에서 3,000원, 4,000원에 사 먹는 그 맥주 한 병을 전주 감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맛이 다르지 않아요. 전주에 있는 맥주랑 서울에 있는 맥주랑 똑같은 맥주를 쓰지만 이 감성과 분위기 이거에 사람들은 되게 크게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전주 감액은 저는 꼭 살려야 되는 지역의 특색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도로를 건너서 저희가 막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외리단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직은 외리단길이 갱리단길에 비해서 상가수가 많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불을 밝히는 가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골목을 걷다가 마주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사실 땡땡땡 리단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여기는 여성 고객들이 진짜 많아요. 얼굴이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조명, 술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꽉 차기 시작했네. 이제 비가 와서 거리보다는 사람들이 일찍 가게에 다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여전히 이런 술집들 사이사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외리단길엔 여전히 많습니다. 이 건물도 너무 특색 있죠. 점점 유도인구가 시간 8시, 9시, 10시, 11시 될수록 점점 1차를 마치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면서 저쪽으로 좀 퍼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재 블렌딩바는 웨딩거리의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인구가 가장 없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될수록 점점 유도인구가 늘어나고 블렌딩바는 그때 만석이 자주 되곤 하죠. 네. 그리고 여긴 다 일방통행이더라고요. 맞아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런 것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은 거 정말 중요하죠. 네. 거리는 이제 차는 일방통행으로만 흐르고 제가 볼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로수인데 차도를 중앙으로 놓고 양옆에 가로수가 굉장히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그 외리단길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1, 2년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명한 단계가 결코 아니에요. 요즘 외리단길이 좀 힙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돌고는 있는데 여기가 진짜 예쁘죠. 그러니까 이 골목길이 주는 힘이 진짜 큰 것 같아. 형민아 나왔어? 여기가 외리단길 끝인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기 끝에 있는 블럭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럭까지 충분히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블렌딩바의 본점이 있고 이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계탑이 있는 이 위치가 사실은 외리단길의 중심이 곧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걸어왔던 길은 주로 술집들이 좀 많이 있었고 앞으로 이쪽 라인으로 만들어지게 될 공간들은 다소 낮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쪽이 많이 창업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계탑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은 낮에 즐길 수 있고 밤에 즐길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고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뻗어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욕심을 좀 부린다면 스테이가 외리단길에 스테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외리단길이 정말 매력적으로 변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스테이들이 많이 있어지면 여기 활성화시키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제 칵테일 팔러 가셔야죠. 한 잔 드실래요?